예, 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신태입니다. 자, 트윈타워 공존이라는 것 자체를 의심한다는 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 WKBL에서만 보면 리그 초대 가장 우승을 많이 했던 팀은 삼성이에요. 유영주 전 감독님이 포워드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유영주하고 정은순, 강력한 골밑을 구성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팀이고요. 그 다음은 흔히 캐칭 왕조라고 얘기하죠. 이때도 캐칭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뛸 때 포지션에 센터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계령이 있었죠, 이때. 그리고 그 다음 왕조가 어디죠?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은 07년 겨울 시즌부터지만 사실 단일 리그제가 출범하고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면서 그 기간에 우승을 계속 달렸던 팀인데요. 이 팀도 보면 일단 하은주가 있고요. 정선민이 있고요. 강영숙이 있어요. 사실 정선민, 강영숙이 주전이었어요. 마지막 우승을 하던 그 시즌에도 강영숙하고 하은주는 그대로 있었고요. 대려 하선영이라는 센터를 영입해서 키워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뜻대로 잘 안 된 경우고요. 그 다음 왕조가 어딘가요? 리그 10년을 군림했던 우리은행이죠. 첫 시즌에 센터 양지희가 30분 가까이 뛰었고, 그리고 20분을 넘게 뛴 센터가 있어요. 배혜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선수 티나 톰슨도 있었고, 하나은행에서 은퇴를 한 이정현도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배혜윤이 떠나고 나서는 이때부터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모든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양지희하고 그렇게 트윈타워를 계속했다고 보는 게 맞죠. 16년, 17년 시즌까지. 이때까지는 계속했죠. 그리고 제가 계속 그냥 장신 슈터 같다라고 말하는 선수지만 180이 넘는 장신이고 출전 시간 대비 리바운드도 꽤 잡고 있는 최희샘이 이때부터 슬슬 출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최희샘의 당시 포지션 분류는 센터였어요. 그리고 17년, 18년 시즌이 돼서는 양지희 코치가 은퇴를 하고 김정우 선수가 이적을 하는데 김정우 선수 사실상 거의 5번으로 썼던 거 모르는 분 없으실 테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골밑에 강한 선수를 써서 서덜랜드나 데스티니 윌리엄스나 비슷하죠. 뭐 나탈리 어처나가 이 시즌 여기에 뛰고 있었고요. 18년, 19년 시즌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최희샘의 출전 시간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거. 예, 외국인 선수제 축소가 이유인데 김소니아도 영입을 했는데 김소니아가 가드로 쓰려고 영입했는데 막상 영입한 다음에는 뭐 박지수 막는 등 4, 5번 포지션에서 주로 뛰었던 거 모르는 분 없으실 테고요. 우리은행도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당장 지난 시즌 정규 1위는 못했지만 우승은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딱 그때 정도나 센터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는 거지 높이는 되게 높은 팀이었어요. 뭐 출전 어느 정도 하는 고아라, 김단비, 박지현, 박혜진 다 신장이 높은 선수들이었죠. KB스타즈가 우승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박지수로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박지수하고 다미리스 단타스가 될 때는 KB스타즈가 약했냐. 역사적인 팀들 중에 그 더블 포스트가 안 되던 팀은 사실상 없다. 자, KBL을 예로 들어봐도 그래요. KBL도 초대 우승팀이 기아인데 이 기아가 실업 시절 기아 자동차부터 시작하는 왕조죠. 근데 여기는 한기범, 김유택이 있었고 외국인 선수 2명을 둘 다 포스트가 가능한 선수를 뽑으면서 우승을 했던 팀이고요. 대전 현대 맥도웰 뽑은 거 아시죠? 아직 외국인 선수 1명은 가드 뽑을 때 맥도웰 뽑아가지고 데이트를 친 팀이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센터를 뽑았던 팀이에요. 청주 SK가 우승을 하죠. 제키 존스도 있었고 그리고 서장훈이 있던 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 선수를 4, 5번을 뽑는 게 대세가 돼버려가지고 원주 TG 이 팀도 김주성을 뽑으면서 트윈타워를 결성한 팀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동부상성이 되게 유명했는데 동부산성은 3번인 지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선수까지도 원래는 센터 출신인 팀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에 KCC 이지스 레지바셋 임대 트레이드로 우승했죠. 그리고 찰스 민랜드가 이 기간에 계속 팀에 버티고 있었고요. 그리고 2006년 서울 삼성 이 팀도 마찬가지로 센터 출신인 3번이 버티고 있는 팀이었어요. 바로 이규섭인데요. 그리고 서장훈하고 올루미대 오해대지 네이트 존스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 더 KBL에서 제일 명문 구단이라고 하면 울산 모비스라는 걸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처음 우승을 했을 때는 크리스 윌리엄스가 있었고요. 자, 2009년에 또 KCC가 우승을 하는데 이때 KCC가 골밑이 가장 강했던 시즌이에요. 하승진이 있었고 하승진하고 하이로우를 역대에서 제일 잘했던 마이카 브랜드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2011년까지도 KCC가 우승을 하는데 역시 하승진이 있고 크리스 다니엘스가 있었죠. 자, 2010년부터 모비스가 우승을 할 때는 함지훈이 있었어요. 안양 KGC 지금 정광장이 우승을 하는데 이때는 누가 있었냐? 신앤드래프트로 오세근을 선발합니다. 계속 전부 다 외국인 센터는 있었어요. 16년에 오리온이 우승할 때 이때도 이승현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장재석도 있었죠. 뭐 센터 외국인 선수는 없었는데 저 이때가 4강에서 KCC랑 붙은 걸로 기억하는데 오리온이 이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승현하고 하승진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모비스 13년, 14년, 15년 우승한 거 뭐 계속 뭐 볼 필요 없죠, 뭐. SK나이츠가 우승을 하는데 국내 센터는 없었어요. 근데 안영준, 최부경, 김민수, 최부경이랑 김민수는 2m죠. 이런 장신들로 구성됐고 김민수가 센터가 가능하고요. 최준용도 있었고요. 최준용도 2m고요. 그 19년에 다시 모비스가 우승을 하는데 여기는 아이라 클라크, 라거나, 이종현 그리고 함지훈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휴식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또 KGC가 우승을 하죠. 이때까지도 오세근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4번, 5번을 뽑았고요. 뭐 자밀원이 말할 것도 없죠. 포스트에 2명 쓰는 거 문제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한 팀 중에 안 그랬던 팀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근데 대신 그런 팀들은 다 포인트 가드가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지 않았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신한 왕조 이때는 존존하고 최윤화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포인트 가드 2명이 같은 팀에 있었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삼성 그때는 이미선이 있었고요. 근데 WKBL의 예로 봐도 우리은행에 이승하가 있긴 있었는데 그 10년 리그를 군림한 팀인데 4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승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승하 이후에도 포인트 가드가 없는데 잘 버틴 팀인 거예요. 그리고 KB스타즈는 우승을 2번 하긴 했고 계속 1등 아니면 2등으로 계속 가긴 했어요. 박지수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근데 처음 우승을 했던 시즌에 포인트 가드가 누구냐 딱히 안 보이실 거예요. 진짜로 심성영이었거든요. 심성영도 원래 포인트 가드가 아닌데 덜컥 주전 포인트 가드가 된 선수였고요. 그리고 강희슬이 오자마자 또 바로 우승을 했잖아요. 이때부터는 허예은이 나타나긴 하는데 허예은이 주전된 게 이게 첫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있었던 팀이 아니라 포인트 가드를 만들어가면서 우승을 한 팀에 더 가까워요. WKBL만 봐도 역대 강팀들 중에 2팀이 이미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유형은 아닌 팀인 거예요. 자, KBL을 볼까요? KBL도 유명한 게 동부산성하고 그 동부산성을 깨고 우승을 했던 2006년에 서울삼성인데 둘 다 포인트 가드 없기는 마찬가지였고요. 뭐 삼성은 포인트 가드가 있긴 있었어요. 뭐 이정석이나 이런 괜찮은 포인트 가드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실상 주전 라인업은 올루미데 오에데지, 서장훈, 네이트 존슨, 이규섭, 강혁이었다는 거. 강혁은 2번이죠. 전형적인 2번 선수죠. 원주 동부는 계속 포인트 가드가 문제를 겪기 때문에 KCC에서 백업 포인트 가드 표명일이 바로 오자마자 주전을 했던 이때 FA 4억 대박을 터뜨렸죠. 이때 4억이면 대단한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도 포인트 가드가 강한 팀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 리그를 군림하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가드가 강한 팀이고 안양 KCC 같은 경우도 뭐 김태술이 있었고 이런 등 서울 SK를 보면 포인트 가드가 김선영인데 김선영도 어차피 정말로 포인트 가드가 없어가지고 원래 2번 보던 선수를 억지로 1번 만든 케이스거든요. 2년 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미리 작업을 하긴 했지만 원래부터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던 팀은 아닌 상황인 거죠. NBA를 보면 뭐 마이클 조던이나 스테프 커리 이런 사람들은 농구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예외예요. NBA는 리그를 지배하는 선수가 10년별로 1명, 2명, 다시 1명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50년대 조지 마이칸, 60년대 빌 러셀과 윌트 체인버린, 70년대 카림 압둘자바, 80년대 레리 버드와 메릭 존슨, 90년대 마이클 조던, 2010년대 팀 덩컨하고 샤킨 오닐을 뽑는데 이 중에 레리 버드,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빼고는 다 4, 5번 선수들이에요. 팀 덩컨이 4번이긴 한데 사실상 거의 5번이나 마찬가지로 많이 뛰었던 선수고요. 팀 덩컨도 처음 우승을 할 때 데이비드 로빈슨이랑 트윈 타워를 구성했던 선수고, 그리고 뭐 LA 레이커스 우승할 때는 뭐 골밑이 약했나요? LA 레이커스가 코비 시대에 우승을 했을 때는 또 앤드류 바이넘이랑 파워 가설이라는 걸출한 센터가 있었고, 그리고 레리 버드랑 매직 존슨도 그냥 센터 그냥 봐도 되는 신장이에요. 206cm예요. 마이클 조던도 유명한 말 있죠. 포틀랜드가 마이클 조던 안 뽑으려고 하니까 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냥 조던을 뽑아서 센터로 써. 포지션을 가드지만 골밑 가담도 강한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죠. 미국이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게 된 게 이런저런 이유로 다 골밑 선수들이 빠지고 가드들만 계속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리듬팀으로 다시 자존심 되찾자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니까 다시 또 우승하는 거고요. 양인영하고 진화는 공존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의심들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공존의 실패 사례도 있긴 해요. 서장훈, 하승진이에요. 이 둘은 트윈타워 실패 사례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서장훈 선수를 전자랜드로 트레이드를 해서 거기서 강병현이 왔죠. 그러면서 둘 다 윈윈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서장훈은 프라이드가 엄청난 선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KBL이라는 리그에선 최고의 선수인데 갑자기 주역에서 벗어난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건 하승진도 마찬가지예요. 하승진은 처음에 인터뷰에서 팀이 별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허재 전 감독이 잘못한 게 외국의 선수를 둘 다 장신을 뽑아버렸어요. 하승진이 있는 동안 KGC는 계속 외국인 선수 한 명은 외곽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를 뽑았어요. 제이슨 로빈슨이라든지 칼 미첼이라든지 에릭 도슨이라든지. 그리고 전형적으로 서장훈은 그때 이미 나이도 있었고, 하승진은 한번 살을 엄청 뺐다가 다시 도로 찌운 적 있는 거 아세요? 살을 빼봤는데 안 빨라진다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그냥 다시 도로 찌웠어요. 그리고 그때 하승진이 최고의 하승진이었어요. 이거 둘 다 느리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느린데다 둘 다 자기가 주역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라서. 브랜든 크럼퍼가 나중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빅 서하고 같이 뛰는 건 되게 편했다. 그렇지만 나 개인을 보면 좋지 못했다. 왜? 성적을 가지고 또 다음 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누적 기록이 떨어지니 개인을 보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이 불만이 하승진하고 서장훈 둘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인영, 진화는 느리던가요? 국제대회에서도 속공 이 두 선수가 뛰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뛰어가지고 뭐 겹치거나 안 되던가요? 콤비 플레이 둘이에요. 둘 중 한 명 빠지면 그 콤비 플레이가 안 나와요. 해설들도 계속 지적하는 말이 하나은행에서 볼만한 공격은 양인영이 넣어주는 엔트리 패스라고. 그러면 양인영이 엔트리 패스를 넣어줄 때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안하고 김정은도 이 엔트리 패스를 잘해요. 그럼 양인영이 들어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 느껴서 양인영, 진안 둘 중 한 명 빠지면 느려진다는 거. 일단 주력으로 줄 세우면은 양인영, 진안이 팀에서도 상위권이고, 트랜지션 상황에서 양인영이나 진안이나 둘 다 밑에 서로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믿고 그냥 다 덮어놓고 뛰어요. 근데 없으면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못 뛰어요. 그래서 더 느려져요. 근데 밑에 김정은도 있네? 덮어놓고 뛰겠죠.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스피드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뭐 스피드가 아예 없으면 스피드로 계속 털리겠지만 장신 선수 라인업 있으면 안정적으로 가서 차근차근 천천히 가는 게 그게 답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처음으로 이 세 명이 다 30분 이상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경기를 승리했어요. 한번 그 경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